안개와 구름을 삼키고 토하는 토함산. 동해바다로 이어지는 그 장엄한 일출 속에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가 살아 숨쉬고 있다. 2000년 11월 유네스코에서는 한국의 경주 역사 유적 지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는 야외 박물관 경주. 경주는 신라의 문화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종합 역사지구로서 유적의 특성에 따라 모두 5개 지구로 나뉜다. 불교 미술의 보고인 남산지구에서 천년 왕조의 궁궐터인 월성지구, 신라 왕들의 고분군 분포지역인 대릉원지구, 신라 불교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황룡사지구, 그리고 왕경 방어시설의 핵심인 산성지구까지 5개 지역을 중심으로 52개의 뛰어난 역사 유적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는 이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세계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다. 신라인의 뛰어난 미의식과 종교의식이 예술로서 승화된 경주 역사지구를 통해 그 옛날 신라인의 문화적 향취를 가슴 깊이 느껴보자. 옛 신라의 도읍이었던 서라벌 남쪽의 우뚝 솟은 산으로 금오봉과 고위봉에서 흘러내리는 40여 개의 계곡과 산줄기들로 구성된 남산. 남산에는 계곡마다 신라 흥망성쇠의 유서 깊은 역사와 전설들이 서려 있어 신라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득한 석기시대 유물에서부터 신라의 마지막을 함께한 포석정까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남산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나정에서 1km 정도 내려오면 신라시대 가장 아름다운 이궁지였던 포석정이 나온다. 임금의 놀이터로 만들어진 포석정에는 과거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고 전복 모양처럼 생긴 수로만이 남아있을 뿐인데, 이곳은 귀족들이 수로에 물을 흐르게 한 뒤 그 위로 술잔을 띄우고 그 술잔이 자기 앞에 올 때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기도 하지만 927년 신라의 왕이었던 경혜왕이 잔치를 하고 있다가 후백제 견훤에게 붙잡혀 자결을 한 곳으로 신라 멸망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아달라 왕과 신덕왕 그리고 경명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세 왕릉이 계곡 입구에 있어 삼능계곡이라 불리는 이곳은 18개의 유물이 발견돼 남산에서 유물이 가장 많은 골짜기인데, 사시사철 시원한 계곡물이 끊이지 않아 냉골이라고도 불린다. 석불계곡을 오르다 보면 높이 솟아오른 돌기둥 위에 1.5m 높이의 관음보살이 새겨져 있다. 자애롭고 인자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반겨주는 보살상은 오른손은 가슴에 들고 설법인을 했으며 왼손은 정병을 들고 있고
머리에는 화불인 아미타불이 조각되어 있는데 정확한 조각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통일 신라 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남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암자인 상서남에 이르면 결과부자로 앉아 설법인을 표시하고 있는 마의 석가 열의 좌상을 볼 수 있다. 높이 5.2m인 이 불상은 얼굴 부분을 거의 환조에 가깝게 조각했으며 거대함에서 뿜어나오는 위엄과 자비에 넘치는 얼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고위봉과 금오봉 사이에 자리 잡은 용장골은 남산의 많은 계곡 중에서도 가장 깊고 큰 계곡이다. 용장골의 정상에 우뚝 서 있는 3층 석탑은 남산에서 가장 장엄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높이 4.5m의 이 3층 석탑은 신라탑의 전형인 2층 기단을 이루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중의 기단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자연 암석 위에 바로 상층 기단을 세웠다는 점이다. 이는 곧 남산 전체를 하층 기단으로 삼았다는 얘기니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석탑 예술의 걸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둥근 형태의 3층 대좌 위에 목이 잘려나간 채 몸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용장사골 석불좌상. 결과부자한 불상은 균형 잡힌 신체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왼쪽 어깨에는 가사를 묶는 띠매듭이 있다. 이것은 대개 승려의 초상화에 표현되는 것인데 석불 중에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마치 3층 석탑처럼 보이는 대좌는 기단부가 자연석이고 간석과 대좌가 탑의 지붕돌처럼 놓여 있는데 모두가 둥근 모양의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암벽에 결과부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마의 열의 좌상은 8세기 중엽의 사실주의 불상 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유려하고 세련된 선의 흐름들과 밑부분에 조각된 연꽃 무늬는 당시의 사실주의 표현 기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봉화골에서 내려오다 보면 돌출된 바위면을 다듬어서 매머리 모양으로 감시를 파고 이를 광대 삼아 새긴 마의 불이 나온다. 전체적인 양감이 강조된 조각 기법과 섬세한 표현, 세련된 장식 등을 볼 때 8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불상 밑부분에 움직이는 듯한 구름을 새겨 전체 불상에 생기를 불어넣은 동시에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신선함 아래 절벽 밑으로 보이는 칠부람. 칠부람은 남산의 불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뛰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칠부람이라는 이름은 절벽 바로 밑에 조각된 삼존불과 돌기둥에 조각되어 있는 사면불을 합한 데서 연유하는데 조각 하나하나에 뛰어난 예술 솜씨가 배어 있다. (2.7m의 본존불은 위엄과 자비가 넘치는 모습으로
신체의 윤곽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나머지도 이와 같다. 삼존불 앞의 사면불은 네 불상의 명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동면상은 약사열애, 서면상은 아미타열애로 보인다. 신라 때의 절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근처에서 귀인들이 기도를 드려 병을 고쳤다는 내용의 비석 조각과 화려한 모양의 기와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보아 나라에서 운영했던 큰 사찰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칠부람이 있는 봉화골 탑마을에는 불국사의 쌍탑처럼 형식을 달리하는 훌륭한 3층 석탑 2기를 볼 수 있다. 먼저 7m 높이의 동쪽 탑은 전형적인 신라 양식의 석탑과는 달리 모전 석탑 형식을 취하고 있다. 넓은 이중의 지대석 위에 잘 다듬은 돌 8개로 기단을 쌓고 그 위에 탑신을 올려놓아 매우 안정된 느낌이다. 높이 5.6m의 서쪽 탑은 2층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세운 전형적인 3층 석탑으로 매우 날씬한 모습이다. 상층 기단에는 8부 신중이 조각되어 있는데 8부 신중은 신라 중대 이후 등장하는 특이한 조각으로 단순한 장식 목적 이외에도 부처님의 세계인 수미산으로 나타내려는 신앙 차원의 바람이기도 하다. 남산리 3층 석탑에서 통일전 쪽으로 나오면 연꽃에 잠긴 연못과 고풍스러운 옛집 이효당이 눈에 띈다. 이 연못이 바로 서출지인데 한여름 연꽃이 만발하고 수백 년 묵은 배롱나무가 꽃을 피워 소나무와 어우러지면 참으로 장관을 이룬다. 서출지에는 신라 21대 소지왕이 연못에서 나온 노인이 바친 책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아내고 미리 방지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일로 인하여 연못 이름도 서출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갯마을 뒤쪽의 대나무 숲에는 비구니들이 수도하는 보리사가 자리 잡고 있다. 보리사 경내에는 통일신라 후반의 석불상을 대표하는 훌륭한 석가열의 좌상이 있는데 아름다운 연화대자에 앉아있는 이 석불 좌상은 단아하고 자비스러운 느낌으로 석굴한 본존불이 접근하기 힘든 위험이 있다면 이 불상은 어딘지 인간적인 느낌이 든다. 광배 뒷면에는 도들 새김으로 약사열의 좌상을 새겨놓아 멋을 더하고 있다. 옥룡암 뒤쪽에는 높이 9m, 둘레가 30m쯤 되는 부처바위가 있다. 부처바위에는 30여 점에 달하는 여러 형상이 새겨져 있어 바위 하나에 탑, 비천상, 승려상 등 불교 세계의 모든 형상을 새겨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위의 남면에는 열의 입상이 서 있고 그 옆으로 얇은 감시를 파고 삼존 불자상을 조각해 놓았다. 탑골에서 서북쪽으로 들어가면 부처골이 나오는데 부처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감실 안에 온화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석불좌상이다. 석불좌상은 큰 바위에
높이 1.7m의 감시를 파고 그 안에 고부조로 새긴 것으로 높이는 1.4m 정도인데 고개를 약간 숙인 다소곳한 자태와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는 둥근 얼굴은 한없는 친숙함을 느끼게 한다. 양식으로 보아 이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고신라로 추정되는데 현재 남아있는 남산의 불상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부처입니다. 이 밖에도 130여 곳의 절터, 100여 채에 이르는 석불과 마애불, 71기의 석탑과 폐탑, 그리고 수많은 고분과 왕릉들이 남아있는 경주 남산은 신라 불교 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경주 월성은 신라 파사왕 22년에 쌓은 것으로 신라시대에 궁궐이 있던 도성터이다. 월성은 지형을 반달 모양으로 깎아 군데군데 반월꼴로 토석을 섞어가며 성을 쌓아 반월성이라고도 불린다. 월성이 신라 성곽의 주축을 이루고 이를 중심으로 궁전이 즐비하게 늘어섰던 것으로 추측되나 지금 성터에는 아무런 건물도 남아있지 않고 다만 조선시대에 축조된 석빙고가 남아있을 뿐이다. 남쪽으로는 성벽 아래로 남천이 흘러 자연적인 방어시설로 이용하였고 동쪽으로는 임해전으로 통할 수 있는 문터와 함께 외부인이 성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벽 밑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든 인공적인 방어시설 해자를 설치함으로써 성을 방어한 선조들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다. 반월성에서 첨성대 쪽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계림. 이 숲은 김씨 시조인 김알지의 탄생 설화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알지의 7대 손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신라의 13대 왕인 미추왕이다. 이후로 김알지가 태어난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 계림이라 하였으며 나라가 번성할 때에는 나라 이름을 아예 계림이라 부르기도 했다. 숲 가운데에는 순조 3년에 세운 계림에 관한 비가 세워져 있는 비각이 있다. 삼국 통일을 하며 많은 부를 쌓게 된 신라 왕권은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을 누리면서 크고 화려한 궁전을 갖추는 데 관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삼국 통일을 이룬 후 문무왕 14년에 큰 연못을 파고 안압지를 만들었는데 주위에는 임해전과 여러 부속 건물을 만들어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하면서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푸는 곳으로 사용했다. 못 가운데는 3개의 섬과 12봉우리를 만들었는데 이는 동양의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삼신산과 무산 12봉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섬과 봉우리마다 진귀한 동물을 기르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었던 것으로 알려진 안압지는 신라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연못으로 손꼽히고 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 높이 9.8m의 첨성대는 선덕여왕 때 축조된 것으로
국보 제31호로 지정되어 있다. 첨성대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사각형의 이중기단을 쌓고 지름이 일정하지 않은 원주형으로 돌려 27개의 단을 쌓아 올렸다. 각 석단의 높이는 30cm 정도로 화강암 하나하나가 같은 형태지만 각 석단의 지름이 점차 줄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13번째 단과 15번째 단 중간에는 남쪽으로 네모난 창을 내었는데 그 아래로 사다리를 걸쳤던 흔적이 남아있어 이 창문을 통해 출입하면서 천문 관측을 하였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첨성대 꼭대기의 우물정자 모양은 신라 좌우선의 표준이 되었으며 각 면이 정확하게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키고 있다. 이처럼 과학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첨성대는 미적으로도 사각형과 원형을 적절히 배합해 안정감을 표현하고 있다. 경주 시내 한복판 12만 5천 평의 평지에 23기의 능이 솟아있는 황남동 대능원은 고분군의 규모로는 경주에서 가장 크다. 고분들은 삼국시대 신라의 왕과 귀족들의 능묘로 추정되고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대부분 원형 토분으로 되어 있으나 표형분이라고 하는 부부 합장용의 쌍분도 있다. 내부 구조는 신라 특유의 적성 목곽분으로 알려져 있다. 대능원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천마총, 미추왕릉, 그리고 경주에 있는 고분 중 가장 규모가 큰 황남대총 등이다. 현재 남아있는 23기의 능 말고도 무덤 자리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봉분이 남아있는 무덤들만 남겨두고 모두 지워버렸다고 한다. 고분의 구조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천마총은 내부에 직접 출토 유물을 전시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출토 유물들은 옛 신라인의 생활상을 짐작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유물들로 볼 때 천마총은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곳에서 발견된 장신구는 한결같이 순금제였으며 무덤 주인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마구류도 진귀한 것들이다. 특히 천마총의 금관들은 다른 곳에서 발견된 금관들보다 훨씬 크고 화려해 찬란한 신라 예술을 짐작해 해주었다. 자작나무로 만든 말다래는 신라의 회화 예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실물 자료가 되고 있는데 하늘로 날아오르는 천마가 그려져 있어 고분 이름을 천마총이라 부르게 되었다. 대능원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노동동, 노서동 고분공원. 노동동에는 단일 원형 고분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봉황대를 비롯하여 금령총, 식리총들이 있다. 높이가 22m, 밑둘레가 250m나 되는 봉황대는 고분 중턱에 큰 나무들이 있어 차라리 자그마한 동산인 듯 싶은데 규모로 보아 왕의 무덤임이 틀림없으나 아직 발굴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 1924년 조사된 금령청에는 금관을 비롯한 신라시대의 문화를 증명해주는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주전자의 기능을 가진 기마 임무령 토기 2점도 함께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신라인들의 뛰어난 공예 솜씨와 함께 당시 무사들의 모습을 짐작해 해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되고 있다. 노서동에는 1926년 스웨덴의 황태자이며 고고학자인 구스타프 아돌프가 발굴한 서봉총과 1946년 우리 손으로 발굴한 최초의 신라 고분인 호우총을 비롯한 크고 작은 무덤 14기가 모여 있는데 발굴 당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됨으로써 신라 문화의 찬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사찰 경내만도 2만여 평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사찰 황룡사. 진웅왕 14년의 창건, 진평왕 때 금당을 증축하고 선덕여왕 때 구층 목탑을 세우기까지 황룡사는 완공하는 데만 장장 10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대사찰이다. 신라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친히 불사를 드렸고 외국의 사신들도 자주 와서 불사를 드렸다. 하지만 고려시대 몽고군의 침입으로 불타버려 지금은 비록 건물과 탑 그리고 불상의 자리를 알려주는 초석들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황룡사는 그 규모나 사세가 신라 제일이었음이 틀림없다. 선덕여왕 때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초청하여 만든 구층 목탑. 지금은 목탑 터만 남아있으나 바닥 면적이 150여 평, 높이가 80m나 되는 거대한 구층 목탑으로 지금으로 따진다면 20여 층은 좋게 될 만한 거대한 탑이었다. 탑을 9개의 층으로 한 것은 1층부터 일본, 중국, 5월, 탐나 등 9개 이웃 나라들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뜻이다. 신라 선덕여왕 3년에 창건된 분황사. 분황사는 신라 설화벌레 7대 가람 중 하나에 속할 만큼 큰 절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그만 소실되고 말았다. 경내에는 분황사 석탑을 비롯해 화쟁 국사 비편, 석등과 대석 같은 많은 초석들이 남아있다. 분황사 석탑은 돌을 흙으로 구워 만든 전돌처럼 깎아서 만들어 쌓은 탑으로 전돌탑을 모방하였다고 하여 모전석탑이라고도 불린다. 3층만이 남아있는 지금의 모습은 1915년 일본인에 의해 수리된 것으로 원래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넓은 방형의 기단 위에 세워진 1층 탑 시내는 화강암으로 만든 출입구가 있으며 출입구 양편으로 불법을 소화하는 금강역사라고 하는 인왕상을 조각해 놓았는데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표현 기법이 신라시대 조각의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주시의 동쪽에 있는 명활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그 둘레를 따라 쌓은 명활산성. 전체 길이가 약 6km에 이르는 명활산성은 성을 쌓은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가공되지 않은 자연석들을 이용해 성을 축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석이 400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명화산성은 선덕여왕 시절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을 김유신 장군이 평정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서쪽의 선도산성, 남쪽의 남산성과 함께 신라의 도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산성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역사 도시 경주. 경주는 신라시대의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난 경주 역사지구를 통해 그 옛날 찬란했던 신라인의 문화적 향취가 오늘로 이어지고 있었다.